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2일 무신 5번째 기사 1592년 명만력 20년 예조판서 윤근수 공조판서 한응인 병조판서 이항복 호조판서 이성중이 아뢰었다. 어제 장도사가 안주로부터 용만관에 도착하여 신들을 보자고 하기에 신들이 가보았더니 도사가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양미를 파리로 끌어온반하려고 했는데 이제 앞길을 보니 모두 눈을 썰어버려 길이 매우 험난하다. 마땅히 수레로 양식을 운반해야 하니 차량을 많이 가져 속히 운반하고 또 멸로포와 대장군 전도 금방 나왔는데 50량에 실렸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대 나라에서 2개월 양식을 준비하고 중국에서 또 2개월 양식을 준비하여 합계하면 4개월 양식이다. 그러나 병가일은 그 지속을 예정할 수가 없다. 중국에서 이미 준비한 양료는 안주 등 지방으로 수송하고자 하는데 그대 나라는 난리를 겪었으므로 만약 일시에 운반한다면 민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데 만약 인심을 잃으면 어찌 회복되겠는가. 은양으로 쌀을 무역하고자 하지만 그대 나라에서는 본래 은을 사용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청포, 울랄 등의 물건을 많이 준비하여 와서 시가에 따라 안정 근처에서 곡식을 무역하고자 한다 하므로 신들은 답하기를 전월에 이미 내려주신 은양을 많이 받아 감히 입을 열 수가 없다 하니 도사가 여러 판사들의 말로 전보할 수는 없고 마땅히 나의 뜻으로 보고하여 청포 등의 물건을 요청하라. 또 병마가 나올 때 요동은 1,500, 광령은 4,000, 개원, 심량, 해주위 등천은 병마가 모두 15,000이 나온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고하기를 이 제독이 도강하는 즉시 본국의 총병 몇 명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와 영접하고 계속 수행할 일을 배신에게 이미 분부하였으나 본국의 장관은 모두 싸움터에 나가 이곳에는 총병이 전혀 없다. 이제 본도의 지리 형세에 밝은 자 몇 명으로 하여금 영접 수행하게 하고 만약 대군이 안정에 뒤따라 도착하면 그곳 장관이 스스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꼭 총병으로 할 것은 없고 임원 총병이나 혹은 장례 총병이 될 자도 무방하다. 이런 뜻을 내가 마땅히 이 제독에게 보고하겠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2일 무신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중국 군사 양향에 대한 일은 오늘날 매우 급하고 절박합니다. 일로는 겨우 지용할 수가 있으나 만약 안정등지에 군사가 여러 날 주둔하면 식량이 반드시 모자랄 것입니다. 전일에 저축한 세 현의 곡식은 전적으로 그곳의 후일의 용도로 제쳐 놓아야 하는데 현재 주둔하고 있는 대군의 식량이 모자라 옮겨서 쓴다고 합니다. 동궁의 행차 역시 반드시 소모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고 또 충청도에서 조운하는 쌀, 콩, 보리 2,000석이 또 장련 땅에서 침몰하였습니다. 큰일이 박도했는데 여러 가지로 파탄이 생기니 매우 민망합니다. 강 건너로부터 수송해 오는 쌀콩이 끊임없이 잇따라 거의 8만석에 이른다고 하니 황은이 만극합니다. 의지로 들여오고자 하나 밀력이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화기 등의 물건을 연 2일 동안 수전하는데 혹은 관에서 은양을 지급하여 소를 사서 보내기도 하였지만 중로에서 막혀 하룻길을 이틀이 걸려도 아직 도착하지 못하니 중국의 장관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곳에 비례요 100만석이 있다 해도 그 형세가 쉽게 들여올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용천 정주의 사정을 잘 아는 선인을 불러서 물어보니 역시 얼어부터 조운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으니 더욱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들으니 중국에서는 쌀을 수송하는 절차가 모두 은을 주어 한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비록 은양이 있더라도 가져다 쓸 사람이 없으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은으로 삼승배 및 울날 등의 물건을 당참의 등지에서 시가에 따라 무역하도록 허락하여 때에 맞춰 조치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2일 무신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삼가 이정형의 군공 계본을 보니 강릉과 태릉의 변은 실로 고 원백이 공격하여 죽여 흩어지게 한 공으로 인하여 그 흉한 모의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참한 24급은 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선조의 능묘가 이로 인하여 보존되었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마땅히 논상하여야 하는데 이미 가선으로 올라왔으니 더 가져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전사 및 다른 사람의 군공을 먼저 논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고 언백은 가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밤의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 제1성과 제2성 사이와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3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동부 승지 심희수가 봉황성으로부터 돌아오자 상이 편전해서 인견하였는데 좌부 승지 이괴기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언제 거사할 것인가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도착하지 않은 군마가 있기 때문에 다 도착하기를 기다려 26일에 강을 건널 것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마는 얼마이든가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른데 대체로 5, 6만 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용은 어떠하며 제동은 말을 탔던가 무슨 관을 쓰고 무슨 옷을 입었던가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기희와 정절이 매우 선명하고 교를 타고 관을 썼으며 모구를 입었는데 옹이가 매우 성대하여 그 용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장군을 제대로 얻은 후에야 일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단지 호를 막는 데 능할 뿐이고 외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전일 이 호민이 갔을 때 내가 일찍이 8,000명의 군사로 5, 6만 명의 적을 소탕하였으니 이 외구를 평정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고 한다. 새로이 큰 공을 이루었다고 이처럼 적을 경시하니 못내 걱정스럽다 하니 이 괴기 아뢰기를 외간 사람들 역시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심희수는 아뢰기를 신은 단지 이 성량에 대해서만 들었지 여성의 미인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성공한 후에 위명이 크게 떨쳐졌다 합니다. 유동량을 정벌할 때 천하의 힘을 다하였는데 허다한 장관 가운데 특별히 이 여성을 보낸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다만 군사를 이끌고 변방에 나와 적과의 싸움을 앞두고 친구와 더불어 육박을 두고 있으니 적을 두려워하는 뜻이 없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군이 순안에 주둔하면 양양은 능히 지급할 수 있겠는가? 오랫동안 버틴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이 괴기 아뢰기를 신여시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겨우 8만 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구전으로 나오면 비록 3년에 저축된 것을 운반한다 하더라도 일이 다급하여 조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심희수는 아뢰기를 이는 살리려는 방법으로 백성을 부리는 것이긴 하지만 단지 백성들의 힘이 지탱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이 궤근 아뢰기를 유홍, 정철, 심수경 등이 모두 도제찰사가 되었는데 분명하게 분부하지 않아서 영이 여러 곳에서 나오므로 일에 반드시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명호를 정하여 하나로 규율시켜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처음에 해세의 적을 도벌하자고 했는데 왜 강화로 들어갔는가?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이 일은 상황에 따라 전전하다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수경은 지모는 있으나 근래 노쇠함이 이미 심한 데다 비록 사람들에 의해 추대되었다 하지만 그의 절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유홍은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성품조차 소탈하여 일처리가 어지러워 심지어 대간의 논박까지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두세 명의 대장이 있어 호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니 참으로 이 계곡의 말처럼 서로 견제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3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조화 이정 연두수 행 예조판서 연근수 우찬성 최항 공조판서 한응인 병조판서 이항복 우조판서 이성주 이조판서 이산복 서천군 정곤수 판윤 이덕형 행 이조참판 구사명 형조참판 이희덕 우부승지 유몽정 사간 정희번 은교 이유징 지평 심우승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군이 순환에 오래 주둔하여 양양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윤두스가 아뢰기를 제독이 양류를 더 준비하라고 독촉하는 영을 내린 것을 보면 지구전을 펼 듯합니다 하고 이 항복은 아뢰기를 중국 장수의 뜻은 사면을 포위하여 지키려는 것인데 하는 일 없이 오래 기다렸다가 스스로 고온해지는 것을 기다린 후에 군사를 진격하려는 것이니 순환에 오래 주둔할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여성은 훌륭한 장수인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비록 이 여성의 사람됨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 성량은 명장입니다 하고 이 성중은 아뢰기를 그가 이 호임에게 답한 말로 보면 무부의 소탈한 습성을 없는 듯합니다 하고 윤근수가 아뢰기를 영하를 공격할 때 군법으로 군율을 어긴 장수를 효시하였기에 군중이 놀라 떨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은 단지 호를 방어할 줄만 알고 외적과 싸우는 것은 익히지 않았다. 이 적을 북로 보듯이 한다면 잘못이다 하니 이 잔보가 아뢰기를 8천군사로 사만의 정로를 깨뜨렸으므로 기가 매우 자만하여 적을 아주 쉽게 여기니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고해야 합니다 하고 이 희덕은 아뢰기를 절강의 포수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어찌 왜 이 정세에 대하여 모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해서의 여러 군사들은 왜 싸우지 않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이 시언이 비록 참역한 것은 없지만 매우 힘껏 싸웠으며 김경로는 퇴축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대군이 곧 이를 것이고 또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냥 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시랑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하니 정곤수가 아뢰기를 시랑이 말하기를 국왕이 평양에 진주하면 나는 의주에 머무르고 국왕이 왕경에 진주하면 나는 평양에 머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송시랑과 이 제독간의 사이가 좋지 못한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송시랑과 이 제독이 왜 좋지 못한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새로 큰 공로를 세운 데다가 또 기가 세서 송시랑을 경시하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유경을 묻고 보내라고 이자한 뜻은 무엇인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심유경이 구설로 적을 꿰어 출성시키려고 했지만 계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 역시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역시 강화를 그러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듯합니다. 군흥에는 단지 화, 전 두 가지 계책이 있을 뿐인데 이 일이 어떤 일이기에 심유경 혼자서 할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문견 사건을 보건대 요병 3,000명이 도강하여 한 사람도 돌아간 자가 없다고 하니 중은 역시 허언이 많다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패하여 돌아갈 때 중국 장수가 공강정에서 군사를 점거해보니 이른 말이 1,000필 죽은 사람이 300명이었는데 뒤따라 간 자도 많으니 어찌 그처럼 많은 숫자에 이르렀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사의 무리가 물에
평양에 갔다는데 사실인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2사람을 보았을 뿐인데 중국 사람들은 4명이 갔다고 하니 매우 황당합니다. 하고 이 덕형은 아뢰기를 중국 사람이 한경을 채탐했다는 말을 외인들이 시끄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산보는 아뢰기를 중국에는 황탄한 말이 많습니다. 송시랑이 능히 날아서 성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자는 조선을 위해 와서 응하라고 방을 붙이자 한 사람이 신병 20명을 시랑 앞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이 봉황성에 이르러 친한 친구와 국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신을 만나보지 않았다니 이는 대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중심을 진정시키고자 해서 그랬던 것인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만약 인심을 진정시키고자 했다면 순한 등지에서 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 세정은 용맹한 장수라 하던데 사실인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일찍이 친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습지인할 때 매우 용맹스러웠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들의 진법을 보고 학습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어떤 무인이 보고는 그 포위, 변진 등의 법은 매우 기이하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이 항복은 아뢰기를 중국은 병농의 제도를 달리하여 병졸들은 항상 융사를 입히는데 우리나라는 이름은 군 안에 붙어있지만 평소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이 성중은 아뢰기를 일이 정해진 후에 마땅히 병제를 개정해야 하고 또 은화를 통행시켜야 합니다. 하늘이 낸 보장을 통행하지 않고 있으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 희덕이 아뢰기를 일기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안변에 남은 적 4천이 만약 불의에 놓으면 창졸간에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평양성을 보위한 후에 이빈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여 험한 것을 점거하여 방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윤근수는 아뢰기를 중국 군사가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반드시 감히 서쪽으로 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사의 일부를 나누어 북로를 방어하면 안 되겠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근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군사를 고대하다가 지금은 절망하고 북쪽 사람들이 중국 군사를 고대하다가 지금은 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약간명으로 성세를 삼아주면 인심이 조금 진정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사는 4만 명뿐인가 4만 명으로 적을 섬멸할 수 있겠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중국 군사로 성세를 삼으면 순환의 제군 또한 반드시 사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하고 이 항복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적이 만약 나와서 싸우면 반드시 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 성종은 아뢰기를 중국 군사를 매복시켜 두고 먼저 아군으로 적을 유인하여 성을 나오게 해서 결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종전에 우려한 것은 양향이다. 제갈량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양식 운반이 이어지지 못해서였고 한 고조가 능히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하가 양향을 계속 운반하였기 때문이니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 비록 일이 구차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 하고 정희번은 아뢰기를 양식을 운반하는 일은 여러 신하들 모두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건대 민간에 우마를 가진 자가 매우 적어 비록 사람을 모집하여 운반하더라도 반드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수령으로 있어 민간의 일을 자세히 하는데 촌백성들이 외적을 잡지 못하더라도 누군들 쌀 5날을 지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에게 5날을 지으면서 제대로 양책까지 운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양책에서 거령까지는 날짜를 배정하여 책임지어서 차례대로 수행하는 것이 좋겠고 한편으로는 우마를 다 내어 수송하는 것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하고 유몽종은 아뢰기를 이 희번의 말이 옳습니다. 2부에는 대중소 3호가 있는데 대호는 2대를 주고 중호 소호는 1대를 주어 지어 나르게 하면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 유징은 아뢰기를
신의 아비가 양향을 주관하고 있는데 주야로 생각해도 좋은 계책을 내지 못하고 오직 시무승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간이라 하여 채직되었으니 사체가 매우 중하나 이러한 때 다른 것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시무승으로 전운사를 겸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와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유증이 아래기를 또 채찰사 유홍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그의 말을 들으면 기절이 있는 듯 해서 사람들이 관우한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서는 경무를 많이 받았고 심지어 상가지 않았다는 비방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무리를 입어 조정에 매우 걱정하였는데 무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보냈으니 후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늘의 패단은 장수와 수령을 자주 바꿔 사람들에게 굳은 뜻이 없으므로 군사를 소모하는 사람들이 군사를 거느려 자신을 호위하고 도처에서 패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 용사가 적의 목을 베면 감추어 자기 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병은 수령의 명을 들어야 하고 수령은 순찰의 명을 들어야 하며 당상관은 별도로 초토사를 삼은 다음에야 군대에 통속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적에게 붙은 자는 반역으로 논하여 군무루에서 단죄해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적을 멸하지 못하여 인심이 흩어진 때에 일체 연좌의 법을 쓰면 소요가 일어날까 염려되니 모름지기 형을 가볍게 하고 죄를 용서하여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을 백성들이 알게 한 다음에야 인심이 거의 수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 광부제가 관리와 서민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불사르자 반척하던 자들이 스스로 안심하게 되었는데 이는 따를 만한 법입니다 하고 심의승은 아뢰기를 그 말이 매우 옳습니다. 중국에서는 단지 발과 유만을 죽이고 나머지는 다 불문에 붙였으니 이 규정이 매우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에는 경중이 있다. 죽음이 두려워 적에게 붙은 자들이 어찌 일체로 논단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유증이 아뢰기를 미처 호종하지 못한 자는 본디 죄가 있으나 일시에 급히 온 자는 그 죄가 매우 작습니다. 지금은 큰 난리를 겪었으니 마땅히 관대한 정사를 보여야 합니다. 모두 용서하여 와서 뵙는 대로 거두어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의승은 아뢰기를 위란할 때에 군부를 따르지 않고 살기를 꾀한 자는 본디 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모두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하니 죄를 용서하여 책임지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3일 기요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지중추부사 김수는 제차 영남을 안찰하면서 인심을 잃었고 변이 일어나선 제일 먼저 군유를 범해 주군을 괴멸시켜 적의 기세가 승승장구하도록 하였으므로 남쪽 사람들이 모두 통분해야 합니다. 공론이 늦게야 일어나 단지 파직만 하였으므로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다는 비난이 이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못되어 비변사에서 공론을 무시하고 거두어 쓰기를 청했으니 군유를 신칙하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 인재를 애석히 여겨서라면 어찌 나중에 쓸 날이 없겠습니까? 이를 경중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거두어 쓰기를 급히 하니 고식적인 정사와 구차한 거조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후를 진작시키고 인심을 복종시키겠습니까? 여론이 모두 미편하게 여기니 성명을 도르고 두소서. 지금 듣건대 본주의 백성들이 운수하는 자벽 등을 꺼리고 또 거듭 들어오라는 명령을 들으면 도망에 숨는 자가 잇따라 쇠 말을 준비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연곡의 아래도 오히려 이러함으로 기타 일도와 가급은 이루 보아도 알 수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더구나 대병이 오는 것이 박도에서 반드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불로 모으는 일을 심상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각관 수령으로 하여금 경내에 새로 모여든 사람을 빠짐없이 쇠출하게 하여 장정은 장수를 정해서 싸움터로 압송하게 하고 노약자는 본읍에 송환하되 고발한 자는 논상하고 숨겨준 자는 취조해야 합니다. 또 어사를 보내 민간을 출입하면서 수령이 봉행하는 근만을 살피게 하면 그의 완악한 백성들이 도피하는 패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거행하고 또 중외에 방을 붙여 이런 뜻을 보이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쌀이었다. 대신이 뜻은 명산 대천의 대병이 강을 건너는 날 새벽에 행제를 지내자고 합니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전라병사 최원의 자급을 가위로 올리고 행상호군 이시언의 자급을 가산으로 올렸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4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동지 민여경이 아뢰었다. 신이 23일 아침에 우연히 제독을 봉황성 앞길에서 만났습니다. 신이 통사 진효남을 시켜 꿇어 앉아 자문을 바치게 하고 신이 고하기를 심야가 기한이 지나도록 보고가 없어 외적들이 스스로 의아해하고 있다. 또 성중의 양식을 모두 정돈하고 성을 나와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 기회를 잃고 치지 않으면 반드시 저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또 생각건대 여러 곳에 쌓아둔 양주를 만약 저 적들이 빼앗으면 중국군을 공격하는 것도 잊기가 어려울까 싶다. 원컨대 노이아는 마음을 먹고 진격해서 때늦은 후회가 없게 하라 했더니 제독이 말하기를 원래 출발한 병마가 8만이고 내가 더 요청한 것이 또 3만인데 이제 도착한 것을 보니 겨우 4만뿐이다. 출동할 길이 늦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평양의 적은 그리 많지 않으니 먼저 만약 4만의 중국 군사로 진격하면 이기지 못할 리 없다. 도착하지 않은 군만은 연달아 모이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 제독은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일 구련성에서 군사를 점거하고 25일에는 틀림없이 강을 건너겠다. 처음 생각에는 의주에 머물면서 군사를 일을 정리하고자 했는데 또 급보를 들었으니 떠나는 것이 옳겠다 하고 또 묻기를 연로의 병량은 이미 완비되었는가? 이곳에서부터 별도로 운반하는 것은 얼마인가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일로의 양향은 조금 완비되었다. 중국에서 곡식을 운반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다만 탕폐한 나머지 물력이 고갈되어 쉽게 다 수송하지 못할 듯하다 하니 제독이 알았다. 필요한 말과 약한 군사는 마땅히 구련성에 머물러 두어 당신 나라의 양료를 허비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상이 이 제독을 교회에서 영접하려고 남문밖 막차에 나가 임하였다. 제독이 이르자 상이 막차 밖에 서서 영접하니 제독이 사람을 시켜 국왕이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였다. 상이 설관을 시켜 치사하기를 과인이 황상의 은혜에 감격하여 교회에 나와 맞이하는데 대인께서 교시하니 먼저 관에 들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는 먼저 영만관에 도착하여 대문 밖에서 영접하고 읍양한 다음 당에 올라가 제배례를 행하였다. 상이 황상께서 만복하신가를 묻자 제독이 답하기를 만복하십니다.
기국이 까닭없이 외적의 환란을 당한 것을 민망하게 여기고 병마를 크게 내어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흉적을 섬멸하게 되었으니 국왕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의 교실을 들으니 황은이 만극합니다. 외노들이 우리나라와 함께 부도를 행하려고 한 것을 과인이 의로서 물리쳤다가 마침내 흉봉을 입게 되어 한쪽 구석에 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황상을 은혜를 입어 대장에게 대병을 이끌고 오게 하여 바로 천토를 가하시니 우리나라의 군신은 곧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제독이 이르기를 평양의 백성들이 비록 적중에 있기는 하지만 어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약 적과 함께 죽으면 참으로 슬픈 일이니 국왕께서는 먼저 통요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오도록 하십시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대인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자리에 앉아서 상이 이르기를 3대장을 맞아 접견하고자 품합니다 하니 제독이 이르기를 이들은 모두 대장입니다. 하나는 요동 부총이고 하나는 경락 부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두 접견하기는 온변하지 못하니 제가 나간 후에 인접하시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이곳에 온 장관이 50여 명인데 국왕께서 내일 접견하십시오 하였다. 다례를 행하고 또 주례를 행하였다. 제독은 두 작을 하고는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이때가 어느 때인데 주연을 베풀겠습니까? 적을 섬멸하고 돌아갈 때는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예단을 올리자 제독이 굳이 사용하면서 받지 않고 말하기를 성천자의 명을 받들고 속국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찌 예물을 쓰십니까? 성심만 받겠습니다. 국왕께서 지나치게 저를 예우하시니 힘을 다해 적을 토벌하겠습니다. 내일 두 찬획이 올 것인데 그들은 심유경과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이니 그들 말을 믿지 마십시오. 심유경은 처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상이 손으로 환도 한 쌍을 올리자 제독이 받았다. 상이 말을 마치고 나오자 제독이 대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상이 또 좌협대장 이여백과 중협대장 양원, 우협대장 장세작을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은이 만극하면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존망에 대해서는 오직 대인들만 믿습니다 하니 3대장이 말하기를 귀국이 대대로 충정을 바쳐왔는데 까닭없이 병화를 입어 황상께서 저희들을 보내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먼저 평양을 수복하고 다음에는 왕경을 수복하고 나서 부산까지 외적을 소탕한 후 물러 그만둘 것입니다 하였다. 다례와 주례를 행한 후 예단을 주었으나 세 장수가 굳이 사용하면서 받지 않았다. 상이 환도를 주자 세 장수가 받았다. 선조실록 3상권 선조 25년 12월 2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양성 동쪽에 나타났다. 또 객성이 있어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났다. 선조실록 3상권 선조 25년 12월 2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제독이 양추를 분급하지 않았다 하여 도사를 때리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 상이 그 말을 듣고 동부 승지 심희수를 보내 위문하니 답하였다. 제가 인물을 살피지 못한 탓이지 귀국이 잘못이 아닙니다. 특별히 근신을 보내 위문하시니 매우 고맙습니다. 선조실록 3상권 선조 25년 12월 2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우승지 홍진에게 전교하였다. 오늘 제장을 접견할 때 한꺼번에 다 접견하지 못하고 운을 나누어 행례한다면 업양하는 절차를 기력이 감당하지 못할 듯하다. 비록 제독이 말한 것이지만 지금 선처할 방도가 없겠는가 속히 의논하여 아뢰라. 선조실록 3상권 선조 25년 12월 2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더군데 제독은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니 통료할 수가 없습니다. 상께서 밤을 무릅쓰고 노동하시느라 옥체가 편안치 못하여 접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제장에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상권 선조 25년 12월 26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동부성지 심희수가 용만관으로 가서 통사를 시켜 전하여 고하니 답하기를 오늘은 날이 이미 늦었고 임금의 기후도 불평하다니 모름지기 억지로 나와서 접견할 필요가 없다. 그대들이 장관들에게 말해주라고 하였다. 상이 일렀다. 내가 병 때문에 접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관원을 보내 대행하되 아주 후히 대우하여 극히 즐겁게 해준 후에 그만두라.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6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좌상 윤두수가 아뢰었다. 지금 장가들이 모두 흩어져 막에 들었고 이미 밤이 깊어 맞았다가 행례를 할 수 없으므로 신들이 장관의 처소에 가서 궁자를 주면서 전진에 갖추었으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국왕께서 노희 아들을 위하여 찬선을 조금 준비했으니 원컨대 아랫사람들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6일 임자 일곱 번째 기사 참장 낙상지 유경 가을 봉하가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향하여 안정으로 갔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6일 임자 여덟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중국 장수를 접견할 때 도감에서 미리 조처하지 못해 군박한 일이 많아 심야에 거둥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또 유격 등의 관원을 공개할 시기를 잃어 사체가 매몰되게 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뜻이 없었으니 당상과 낭청을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에 나타났다. 또 객성이 있어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났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내가 항상 근신하는 것은 출향이다. 대명이 전진하고 있는데 만일 오랫동안 지구하여 양향이 부족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군 가운데 노약한 자와 승군을 절반쯤 드러내어서 정주 덩체에 저장한 양향을 운송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신추도 매우 염려되니 역시 군인들을 드러내어 배기하는 일을 미리 도 원수에게 하유하라.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제독 접반사 공조판서 한응인과 판윤 이덕경을 인견하였는데 동부승지 심희수가 입시하였다. 한응인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중국 군사를 고대하였는데 중국 군사가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지금 일국의 전망이 중국 군사에게 달려있는데 만약 적의 기세가 커서 병력을 쉽게 함락시키지 못하면 양초가 반드시 부족할 것이니 매우 우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초일은 아침에 이미 말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걱정되는 바가 단지 이 일일 뿐이다. 더군데 평양성 가운데 샘물이 없고 단지 우물 하나가 있다는데 많은 사람이 마시면 반드시 말라붙을 것이다. 대동문을 포위하여 물 깃는 길을 끊어버리면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뜻이 어떠한가? 하자 이 덕경이 아뢰기를 얼유년 사이에 신이 어사로 일찍이 평양을 지난 적이 있었는데 감사 노우시기 5일 별난이 생겨 성 안에 우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염려해 성 안에 우물을 많이 봤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양의 적병은 그 수가 얼마인가 하니 이 덕경이 아뢰기를 혹은 1만 2천에서 3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2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숫자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한응이는 아뢰기를 지난 여름에 중국 군사들이 적을 경시했다가 패배했는데 지금의 장관들 역시 쉽게 말하고 있으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하고 이 덕경은 아뢰기를 어제 제독이 남문 밖에 나가서 군사를 점거하였는데 가을 봉하가 그늘인 군사가 400명이 부족하자 제독이 크게 노하여 군법을 행하려고 했는데 가을 봉하가 외적을 사로잡아 속죄하겠다고 하여 겨우 면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을 봉하의 군사 400명은 어디로 갔다든가 하자 한응인이 아뢰기를 지치고 약한 자들을 가을 봉하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적들이 중국 군사가 바싹 다가온 것을 알고 경성의 군사를 나누어
평양에다 더하면 경성의 적세는 반드시 외롭게 될 것입니다. 장수를 보내 남군을 거느리고 경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곳의 제장들이 만약 저거 형세를 자세히 안다면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심유격이 어떤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석상서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와서 그대 나라를 위해 사생을 걸었는데 내 마음을 아는 자는 단지 포정사 백성들 뿐이다 하였다 했는데 이른바 포정사란 이 원익을 가리킨 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체로 유격이 마침내 어떻게 하는가를 기다려야 할 듯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참지를 못하여 심지어 글을 올려 적을 놓아두고 토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니 매우 온당치 않다 하였다. 한 응인이 아뢰기를 왕래하는 지속 역시 헤아릴 수 없고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문무관 각 1인씩을 종사관으로 삼아 대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량을 조치하고 경성이 빈틈을 타 용병하는 일들은 잘 헤아려서 처리해야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7일 개축 네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어제 여러 장관들이 상께서 접견하고자 하신단 말을 듣고 취승정 및 영춘당에 모여 기다리다가 접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실망한 뜻이 없지 않았다 합니다. 신들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마땅히 용만간 정청에 나아가 제장을 청하여 상견례를 다시 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에만 행하더라도 오히려 전혀 접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듯합니다. 이 제독 역시 말하기를 장관이 매우 많으니 다시 상견례를 행하되 차 한 잔으로 끝내도 무방하다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행하면 오늘 늦게 출발하는 장관들 역시 참석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살펴서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7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순하는 주둔할 곳인데 연로의 산군 각 관의 군령을 임시해서 관수할 때 궁박할 염려가 있습니다. 각관의 인정과 우마를 초출하고 그래도 혹시 부족하면 정병 가운데 전쟁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못한 자를 뽑아 미리 성책해 두었다가 때맞추어 즉시 운반하라는 일을 이미 정령하게 분부하셨습니다. 이제 상규를 봤더니 매우 지당합니다. 노자난 군졸 및 성군 약간을 드러내어 양향을 수송하고 시초를 배기하도록 도우 원수 및 조도사 윤승훈 김 신혼에게 행위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7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고 언백에게 가일을 가자 하였다. 언백은 교동의 향리였다. 국말을 잘 다루었는데 적을 만나면 몸을 돌보지 않고 분격하였다. 공으로서 양주, 목사 겸 경기, 방어사가 되었는데 지는 대전 한 적은 없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적으로 하여금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또 적의 형세를 잘 염탐하여 혹 야경도 하고 혹은 숲속에서 저격하였는데 자신이 사졸들보다 앞서서 싸웠으며 그가 쏜 화살은 적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전후하여 헌괴한 것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많았으므로 적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스나이프시네. 용병이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안에 나타나고 또 왕량성 동쪽 제1성과 제2성 사이에 나타났으며 서쪽 제1성 안에도 나타났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상이 이 제독을 전별하기 위해 거둥하여 국문을 나왔다. 먼저 동부 승지 심희스를 보내 명을 가지고 가서 제독에게 고하게 하였는데 심희스가 복명하기를
제독이 상께서 나오셔서 접견한다는 말을 듣고 노동하시지 말기를 굳이 청하였습니다. 비록 드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하는 말을 보니 때마침 사람을 물리치고 향을 사르고 있었는데 군사가 출동할 때 술가들이 금기하는 일인 듯 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자 정원이 아뢰기를 그의 뜻이 그러하니 억지로 가는 것은 부당할 듯합니다. 하고 좌상 윤두수는 아뢰기를 그 장수의 뜻으로 보건대 가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양사의 대선 김응남 대사관 이혜수 집이 이호민 사관 정희번 장영 이시연 헌나 김정목 지평 길회 정은 황극중이 수레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그 사람이 비록 접견하고자 하지 않으나 우리 쪽 도리로는 마땅히 은근한 뜻을 보여야 하니 이대로 관사로 가셔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상이 답하기를 아랫말은 수긍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굳이 갈 필요는 없다 하였다. 양사가 3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고 환궁하였다. 선조 7월 33권 선조 25년 12월 2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인주의 동정은 틀끝만큼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일 또한 중대하니 정원과 해주는 의당 미리 이를 강정함으로써 임시에서 혼란한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전일 교영할 때 강정하지 않아 상께서 오랫동안 판 위에 서 계셨으니 이미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 출송할 때에도 중국 장수에게 통요하지 않아 어가가 움직인 후에 왕복하여 정지하였으니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예를 이루지 못하게 하여 성상의 접대하려는 뜻을 헛사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들이 태만하게 직을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심합니다. 예조 당상과 도성지, 색승지를 아우러치고 하도록 명하소서. 오늘 양사의 성상소가 어가 앞에서 농계할 때 도승지 유거는 대간 지휘하기를 마치 서관처럼 하였으니 사체를 모르는 것이 심합니다. 채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창왕한 때의 예조와 승지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 7월 33권 선조 25년 12월 28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중국 관원을 접대하는 예가 형편이 없어 보고 듣기에 매우 한심합니다. 상께서 나가 제독을 접견하는 절목은 정운과 예조에서 미리 자세히 간과하여 임시해서 전도되는 잘못이 없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일 교회에서 영접할 때와 오늘 동가할 때에 착오된 일이 많아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조 당상과 정원의 도승지, 색승지를 모두 추구하소서. 오늘 양사가 어가 앞에서 합계할 때 도승지 유거는 대간을 돌아다보고 나가서 완이하라 말하였으니 사체가 온편하지 못합니다. 추구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창황할 때 예조와 승지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 7월 33권 선조 25년 12월 28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병조 판서 이항복 동지 이민이 명을 받들고 제독을 지송하러 교회에 나갔다. 제독이 묻자 통사 등이 고하기를 국왕이 병조 판서와 수성 대장으로 하여금 교회에서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제독이 재차 묻기를 병부 상서인가 하고 이어 혼자 말하기를 국왕이 보냈으니 매우 미안하다 하고 즉시 사람을 달려보내 그 행차를 멈추게 하였다. 이 항복 등이 길 왼편에서 기다리니 제독이 담치건에 백포를 거치고 백마를 타고서 말 위에서 손을 들어 사리하면서 지나갔다. 면리를 가서 또 통사 진효남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국왕이 보낸 뜻에 깊이 감사한다. 그러나 내가 평양을 공격하는 날에 본국인들은 비록 적에게부터 투항하는 자라도 감히 함부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으며 왕경의 수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 그대는 국왕에게 아뢰어 알게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33권 선조 25년 12월 29일 얼며 첫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에 나타나다. 또 객성이 있어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 7월 33권 선조 25년 12월 2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기 황해도의 조도 어사 별 3억은 다음과 같다. 1. 본도 북은 지계의 수일정 내의 군현에서 미속과 태둔을 납부하는 자는 본도의 예에 의하여 보상하고 운반하는 자는 역시 본도의 예에 의하여 상을 쓴다. 1. 본관의 수령으로 힘을 합쳐 곡식을 모으고 운반한 것이 100석 이상인 자는 가자하고 300석 이상인 자는 승서하고 500석 이상인 자는 초서하고 700석 이상인 자는 두 개를 띄어 승서한다. 자궁된 자에게는 100석 이상은 대가하고 300석 이상은 두 작업을 대가하고 500석 이상은 아들이나 사위 가운데 참하직을 제수한다. 1. 유향소와 전함 인원 및 믿을만한 모든 품관들에게 힘을 다해 곡식을 모으고 운반하는 것을 담당하게 하여 100석 이상인 경우 전함이 있는 자는 두 작업을 더하고 향소 이하는 육품 영직을 주며 500석 이상인 자로 전함이 있는 자는 복직시키고 향소 이하는 사품 영직을 주고 700석 이상인 자로 전함이 있는 자는 승서하고 항소 이하는 참하 실직에 제수한다. 1. 서리, 향리, 공, 사천 등에게 힘을 다해 곡식을 모으고 운반하는 것을 담당하게 하여 100석 이상인 자는 5년을 기한으로 300석 이상은 10년을 기한으로 면역, 완호한다. 500석 이상인 경우 서을은 호통하고 향리 및 유역인은 자신을 면역하고 공 4천은 종량한다. 1. 호령의 봉행을 태만히 하는 자는 타도와 본도를 막론하고 통정인자는 계문하여 치죄하고 통훈 이하는 스스로 처단한다. 1. 향소의 간관, 생리 등 곡식을 모으고 운반을 담당한 모든 자들로서 태만한 자는 타도와 본도를 막론하고 논제하여 죄가 무거운 자는 형신한다. 선조 7월 33권 선조 25년 12월 2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가 아뢰었다. 어제 책사로 제독을 수행했는데 그 막중에 있는 유여복이라는 자가 신에게 부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부채에 쓴 시와 묵죽은 모두 이 제독이 친히 쓰고 그린 것이라 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